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오전 두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김호수 검찰이 말이죠. 정신을 그래도 조금 차리는 흉내는 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듯이 이제 여론의 압박밖에는 없어요. 힘은 없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힘을 합치는 것은 오로지 딱 이재명이를 법정에 세우는 길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뒤늦게나마 딱 23일 만에요. 검찰이 지난 9월 23일 날 수사에 착수한 이후 23일 만에 지금 조금 전부터 9시가 좀 넘어서부터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근데 현재까지요, 이 성남시청 지난번에 유동규 압수수색할 때는 한 10명 정도 갔다고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성남시청에 한 또 대명만 또 보낸 건지 아니면은 10명이 넘게 보낸 건지, 검사가 몇 명이고 수사관이 몇 명인지 좀 제 방송을 보시는 언론인들 여러분께서는요 추가적으로 꼭 좀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사 이번에 압수수색 나간 인력이 어떤 사람이 나갔는지, 예를 들어서 검사 계급 그냥 맨 밑에 있는 실무검사 맨 말단 검사 하나만 보낸 건지, 그래도 좀 무게감 있는 검사가 나가서 압수수색을 지휘하는 건지, 그 다음에 검사 수와 그리고 수사관 수, 이것도 봐야 돼요. 그리고 성남시청 직원들의 반응도 좀 보고, 그래야만이 이 진정성이, 진정성 제가 보기엔 한 5%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좀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말이죠, 방금 전에 이 국감대책회의에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오늘 오전에 첫 방송한 거하고 맥락이 똑같은 그런 기조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한마디 했어요. 이런 수사 생전 처음 본다. 예. 당연히 처음 보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심야 뉴스에 김태규 부장판사가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 그리고 기각될 정도로 허술하게 영장을 청한 검찰 싸잡아서 비판했는데요. 오늘 지금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실장, 아주 이 박정훈 논설실장 칼럼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웬만한 매체들 논설실장도 되면 그 회사의 간판 스타들 아니겠어요? 오늘 박정훈 칼럼을 보면 대장동 뭔가 큰 게 있다라는 느낌이 확 왔다. 이거를 아주 실체감 나게 칼럼으로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쭉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압수수색 관련 보도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서 오전 9시경부터 이 성남시청에 지금 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주택국, 그 다음에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에 대한 자료를 지금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압수수색과 관련된 상황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 당연히 성남시가 말이죠,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관에 따르더라도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이런 것들은, 그리고 분양가 결정 반드시 시장 결재를 득하도록 돼 있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 문서가 없으면 직무유기예요. 만약에 보고해서 이재명이의 결재를 받게 돼 있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은 직권남용인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이는 반드시 결재를 해야 되는데 결재 안 받고 별로 챙기지 않았다? 그러면 직무유기로 걸려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게 이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의 운명이다. 그래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 다음에 배임 걸릴 게 한두 개가 아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번 압수수색 문건을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이 그렇게 할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우리가 압박을 해야 돼요.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15년도 1월 달에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만든 보고서 중에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에 따른 법인 출자 승인 문건, 이 문건에 이재명이가 결재를 했어요. 그리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이 자금을 어떻게 쓸 거냐, 이것도 결재를 했어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썼잖아요. 이러한 중요한 문서들이 다 성남시에 있어야만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안 하니까 그동안에 야당, 그 다음에 법 쪽에서 엄청난 비판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어제 뭐라고 입장을 냈냐면,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성남시청이다. 이 모든 비리의 원상이 되어 있는 성남시청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그런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국가수사기관이 권력과 민주당 후보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변호사 아주 뭐 쓴소리죠. 아주 비판하는 그런 김종민 변호사도 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다. 검사 근무 20년 동안 수많은 수사를 직접 하거나 또 옆에서 지켜봤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희한한 풍경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기현 원내대표가요, 방금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호수 성남시 고문변호사 했다 했잖아요.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김호수는 이제 이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 회피하라. 그리고 박범계도 즉각 김호수를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하라.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조선일보가 맨 먼저 단독 보도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김호수가 이런 고문 변호사를 했다는 사실은 결국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검찰이 대충 뭉개온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제가 이미 여러분께 논평해드린 거하고 똑같으잖아요. 예. 이게 아니면 왜 압수수색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봐주더라도 압수수색을 해놓고 압수수색해서 보니까 중요한 문건이 없다. 이러고 넘어가면 그래도 우리가 한 1%는 이해할 수 있죠. 아예 23일간 압수수색 안 한다? 김호수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잘라내야 돼. 그래서 이 국회에서는 말이요. 야당 뭐 100명밖에 안 되지만은 이거 물론 그런 게 통과가 안 되죠. 김호수 탄핵 처리하라.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김호수 탄핵, 해임 건의를 하라. 해임 추진을 하라. 일단 정치적인 공세라도 해가지고 계속 김호수를 이슈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김호수는 지금 주인 범인이에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에서 조사받은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이게 검찰, 법원, 그 다음에 법무부 전부 범인들이 딱 주인이에요 지금. 김명수도 지금 고발돼 갖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박범계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렇잖아요. 김호수도 고발이 아니라 김호수는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뭐 봐줬으니까 참고인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법치주의 지켜지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근본적 원인을 완전히 이 암적 존재들을 자기 다음 선거에서 아주 싹쓸이 해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러면서 말이죠. 이재명 관련 의혹을 풀 굉장한 중요한 사람인데 김만배 이런 사람 영장이 기각됐다. 휴대전화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으면서 성남시청도 압수수색 않는 검찰의 보여주기식 봐주기 수사에서 예견된 결과다. 그러고 보니까요. 김만배 핸드폰 압수수색했다는 말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구린내 펄펄 나는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해 방어권 보호라며 영장을 기각시킨 법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법원도. 당연히 비판해야죠. 검경이 수사를 하는 척 신용만 하다가 영장이 기각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건을 뭉개온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사법농단의 역사다. 판교 대장동 이재명 사건에 대해 검경은 뭉개고 법원은 장단 맞춰주는 아수라판이 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구린내나는 대장동 의혹을 밝히는 길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특검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김기현 원내대표 그냥 쓰러져 누우세요.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거기 쓰러져 단식 투쟁할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옛날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할 때 누워가지고 결국 김경수 특검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런저런 한이라고 고생도 많고 이 활동도 이 비판 활동도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데 그걸로 될 정권 같으면 왜 우리가 단식 투쟁 하겠어요? 그러니까 단식 투쟁이도 안 돼요. 그렇지만 김호수 이 김기현 원내대표 단식 투쟁을 하라. 그리고 동료 의원들 그 당시에도요.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 투쟁할 때도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중에 동조 투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표하고요. 그다음에 원내 부대표들 몇 명 되잖아요. 최소한 한 서너 명이 딱 몸져 누우세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 예. 그러니까 생명 거십시오. 생명 걸면 사즉생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생즉사, 사즉생. 그러니까 사즉생의 각오로 누워라.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입장문 100번 발표하느니 그냥 딱 뻗어 눕는 게 최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려요. 윤석열 총장도요. 김종민 이 변호사
검찰 출신인데 20년 검사 생활이 중에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총장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 이렇게 강 비판문을 내놨어요. 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페북에 입장문을 내는 건데요. 이재명 면죄부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검찰이 이대로 가면 명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 뇌물 755억, 배임 1100억 원이라는 거대 비리를 수사하면서 김 씨를 딱 한 번 조사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 철저히 수사라고 한마디 하자 수사를 하다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바로 기각됐다.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느냐. 문 대통령의 지시 중 철저는 빼고 신속만 따르려다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니냐. 체포된 피의자도 아닌데 쫓기듯이 영장을 청구한 건 신속하게 윗선에 면죄부를 주라는 하명에 따른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의문을. 그러면서요, 또 중앙지검 수사팀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적시해놓고 정작 과거연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하지 않은 점, 김 씨의 변명을 깨기 위한 최소한의 보안 수사도 건너뛴 점,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하면서 20여일이 넘게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두고 이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재명 후보의 말로는 대장동 사업 설계는 자신이 했고 실무만 유동규가 맡았고 성남시청에 대장동 관련 보고 문건들이 뻔히 남아있는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뭉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냐? 배임의 공범을 밝히겠다면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은 일부러 구속영장을 기각당하겠다는 얘기다. 자, 똑같으죠? 예. 이 비판의 강도를 참 이게 어느 정도 김호수, 이정수, 박범계 알아들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국회에서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윤 총장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 도중에 이런 말을 하나? 이재명 대변인이 할 수 있는 소리다. 국감장에서 이 발언을 유도한 건 이재명 캠프의 총괄 선대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이러니 김만배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정도 살 것이다 라고 장담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게 TV조선 어젯밤 보도에 나온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대검 수뇌부 중앙지검 수사검사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듯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약탈한 혐의를 눈 감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도 공범이다. 이러다가는 여러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검찰은 존재 가치가 없다. 이재명 면죄부 수사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구절절이 아주 그냥 쏙쏙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는 울분이고 격분이고 분노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과 없이 우리가 터 놔야 되겠다. 그래서 특검을 관철시킬 수 있는 마지막 투쟁까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는요. 박정훈 칼럼,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논설 실장입니다. 조선일보. 대장동 큰 게 있다. 느낌 확 온 순간들. 그래서요. 감출 게 많을수록 과도하게 화를 내는 법이고 설명 대신에 겁주고 뻔한 사실도 부인하면서 의도를 문제 삼거나 진영 싸움으로 몰아간다면 정말 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장동 뭔가 큰 게 있다. 큰 게 뭐겠어요? 몸통 이재명이 잡는 거죠. 예. 자, 이 내용이요. 굉장히 아주 잘 돼 있고 어디 하나 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왜 이번 사건의 핵심이 이번 사건이 왜 이렇게 중대한지.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요. 칼럼을 보면 본래 이 문제가 터지게 된 원천적 계기는요.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의 칼럼이었어요. 저도 한번 보고 드렸죠. 이 칼럼을 썼는데 이 쓴 맨 처음 보도한 박종명 기자도 놀랄 정도로 이 사건이 지금 대선을 흔들고 있잖아요. 대선을. 그래서 이 사건 기사를 갖다가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이제 전 언론을 도배하고 전국에 지금 핵폭탄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느냐? 맨 먼저 박종명 기자가 보도를 하고 나니까 성남도시개발 공사의 반응, 상상을 뛰어넘는 과민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니까는 이제 이재명이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행하는 공격,
상상을 뛰어넘는 과도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뭐 이재명이가 조선일보 아주 공개적으로 경고했잖아요. 고발하겠다고. 이걸 보니까 이제 감이 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는지. 예.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적당히 현란한 궤변이라든가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 거, 그리고 법정 투쟁을 하는 것 같고 객관적 팩트를 깔아 뭉갤 수 있겠느냐? 아니올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께 쭉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대장동 의혹은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가 쓴 한 편의 기사에서 시작됐다. 제보를 토대로 쓴 이재명 지사님,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란 칼럼이었는데 처음에는 박 기자도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 화천대유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삭제를 요구하더니 다음날 박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뭐가 급한지 언론 중재의 절차도 제쳐놓고 바로 형사 고소에 들어갔다. 다수의 뒤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청구액이 무려 10억 원이었다. 겁먹고 입 다물라는 뜻이었다. 금액도 터무니없지만 고소장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다. 화천대유는 기사에 정치적 의도를 거론했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와 특정 후보자를 흠집낼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과 관계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적었다. 통상적인 고소라면 자기가 당한 피해 사실 위주로 따지는 게 정상인데 화천대유의 고소장은 마치 이 지사가 고소인이 한 사람인 양 작성돼 있었다. 이 지사와 관련 없다면서도 이 지사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고 이걸 보고 박 기자는 더 큰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한다. 너무 큰 것을 건드렸구나 싶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이 이토록 거대할 줄 몰랐다는 것은 취재기자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필자도 그랬다. 생각이 바뀐 건 이재명 지사가 조선일보만 콕 찍어 공격하는 걸 보고서 했다. 경기경제신문의 첫 보도 후 조선일보가 본격적인 의혹 파헤치기에 나서자 이 지사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선거 방해, 헌법 파괴, 중대 범죄라며 온갖 독설을 퍼부었다. 며칠도 안 돼 대부분 언론이 따라왔지만 이 지사는 오로지 조선일보만 찍어 맹공을 이어갔다. 정치 고수가 구사한다는 한놈패기 전술이었다. 이 지사의 공격은 논리적이라기보다 감정적이었다. 기사 내용에 대한 사실 차원의 반박 대신에 견강부에 허위 조작, 마타도 같은 험한 말을 쏟아내며 무조건 가짜뉴스로 몰았다. 조선일보로 상징되는 주류 언론과 전선을 형성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선거 전략으로 보였다. 이 지사는 사실 대신 정치공학과 진영 논리로 싸우려 하고 있었다. 팩트에 약한 자가 팩트 논쟁을 피하는 법이다. 그의 대응은 대장동 논란의 팩트 싸움에 자신 없다는 실토로 들렸다. 예정된 절차처럼 이 지사는 조선일보에 대한 무더기 법적 공격에 나섰다. 어제까지만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17건 냈고 한 건은 형사 고발했다. 그 대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보도에서 정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대장동 개발 핵심 경기관광구사 사장 영전, 이재명 인터뷰한 언론인, 7개월 뒤 화천대유 설립, 사명의 주역 64개가 드러난 까닭은 등등 사실 다툼 여지가 없고 선과 무관한 기사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었다. 실제로 선관위는 지금까지 결론낸 13개 중 11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각하 판정을 내리고 2건에는 공정보도 협조 요청을 했다. 예상된 결과였지만 이 지사 측으로서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을 것이다. 기자들을 겁주어 위축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을 테니까. 사건을 취재하다 보면 짜릿하고 감이 오는 때가 있다. 낚싯줄로 전달되는 손맛처럼 뭐가 있구나 싶은 확신의 순간을 종종 경험하곤 한다. 그것은 당사자 반응을 보면 안다. 뒤가 구리고 감출 게 많은 사람일수록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화내며 협박하거나 기사의 의도를 거론하며 편파성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경우, 뻔한 사실마저 무조건 부인하며 진흙탕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경우라면 거의 100%다. 드러내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설계 오류다. 왜 공공의 몫이어야 할 수천억 원이 업자들에게 가도록 사업구조를 짰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이 지사는 사실로서 답하지 않는다. 설명 대신 버럭 화부터 내거나 단군일의 최대 공익 환수, 노벨이 9.11 테러를 했다는 거냐? 식의 말장난으로 관역을 흐트리고 있다. 명백한 사실도 부정한다. 유동규가 오랜 측근이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아니라고 한다. 돼지, 마귀, 악마, 도둑처럼 멱살 잡아 다툼에서나 나올 만한 말도 서슴지 않는다.
팩트 농객을 말싸움, 감정 대결로 몰아가겠다는 뜻이다.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들의 전형적 수법이다. 이론도 받은 게 없다는 이 지사 말을 믿는다. 그러나 뭔가 있다는 심증을 키운 것이 이 지사 본인이다. 사실 대신 정치로 싸우려는 그의 대응이 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 과거의 무능을 덮으려다 희대의 의혹을 자초하는 꼴이다. 객관적 팩트로 결백을 입증하지 않는 한 대장동 꼬리표는 끝까지 그를 따라 다닐 것이다. 버럭 화낸다고 겁먹을 기자도 없고 현란한 궤변에 넘어갈 국민도 없다. 자, 국민을 무서워하는 이재명이가 되기를 비럼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 방송 말이죠. SNS를 통해서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